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한국 사회 분석까지는 공감할 수 있지만 개개인의 사연에 대한 솔루션은 이건 뭐 현실을 너무 모르고 온 소리라서 참 엘리트는 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라고 하는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이분의 마음은 바로 리얼리스트의 마음으로서, 그래 너는 엘리트인 거는 분명한데, 심지어는 사로 변호사니까 네가 잘났다는 건 알겠지만은 네가 변호사 일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고 있구나 라는 식의 지금 멘트를 남겨주셨는데, 네, 리얼리스트로서 살아가는 거를 항상 현실을 파악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은 진짜 남들이 다 하는 대로 마치 좀비처럼 시끄러운 소리 들은 대로 달려가면서 그것이 마치 현실을 잘 나타내고 대중의 마음을 나타낼 거라고 착각하는 대표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 좀비처럼 움직이는 대중의 마음은 끊임없이 언론에서, 또 심지어는 시국선언 또는 뭐 규탄대 뭐 이런 대중 집회에서도 엄청 많이 나타나는데, 재밌게도 지금 조국 사태라고 할 때 엄청나게 많은 뭐 기사들이 쏟아질 때마다 이것은 어떤 대중의 심리를 반영하는가,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정권에서 조국이라는 사람은 대체 어떤 상징성을 가졌을까? 그런데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고 무시하고 존재의 가치 자체를 부정하고 싶은데 누구를 통해 가지고 그걸 부정당할까? 뭐 찌질한 황상민, 또 연세대에서 잘린 교수를 가지고 뭐 욕해봤자 별로 영양가가 없으니까 잘 나가는 인간,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잘 나가는, 뭐 문재인 대통령보다 저 잘 나가는 그런 인간을 밟아버리면 문재인 정권의 몰락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또는 대리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지난 한 달 동안 대한민국의 여론을 주도하고 언론을 어떻게 보면 완전히 지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국 낙마하면 이 정권 레임덕 오나요? 그럴 일 없어요. 조국 말 탄 것도 아닌데 왜 낙마해요? 왜 사세요?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WPI 워크숍이 9월 28일에 열립니다.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보수 성향 교수 190여 명 시국선언, 아주 어떤 신문에서는 210명여 명 시국선언 이렇게도 나왔는데요. 내용은 뭐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학생과 학부모들에서 교수, 검사 등 전문직과 시민단체 등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기사예요. 그래서 보수 성향 교수 190여 명이 조국 후보자 지명 철회와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 실시를 주장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대요. 이 나라 지식인 또는 지도자들 또는 정치인들 걸핏하면 특검이죠. 그리고 특검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특검을 믿을 수 없다 뭐 이러면서, 사실 특검은 언론에 놓은 내용을 확인하는 수준밖에 안 했는데 엄청나게 국민 세금 써가지고 쓸데없이 일하는 게 특검의 대표적인 거 아니에요? 뭐 MB 뭐 BBK가 MB건이 아니냐 그거 하느라고 특검했는데 참 특검 결과 훌륭했죠. 뭐 우리가 박근혜 탄핵시키고 나서 박근혜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특검을 했나요?
네, 탄핵하는 동안에 특검을 했고 그 특검의 결과가 박근혜 탄핵하는데 영향을 미쳤을까요? 뭐 헌재에서 판결 내리는데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그건 저한테 묻지 마세요. 특검하고 관계없거든요. 그런데 걸핏하면 특검 주장하는 거는 바로 검찰을 통해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라. 그러니까 검찰이 권력을 신년 노릇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더욱더 검찰을 사냥개로 만들겠다라는 희한한 논리를 주장하는 것이 특검 주장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심리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너무 검찰을 잘 알아서 이야기할까요? 몰라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의 심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이제 던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본인의 의견을 사연자 중심으로 말하면 되는 거지 옳고 그름을 말씀하시나요? 그런데 제가 옳고 그름을 이야기한 것처럼 느끼셨어요? 그러면 됐습니다.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좀 댓글로 꼭 알려주십시오. 이번 주제에 관한 황 박사님 말에 수긍이 돼서 이제 딴죽을 거는 사람이 많이 없네. 그거는 아직 시작한 게 몇 분 안 돼서 그래요. 조금 있으면 딴지 거는 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도 댓글로 딴지를 걸어주세요. 자, 그러면 조동건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이름이 바른사회 시민회의 공동대표니까 바르지 않은 사회 시민대표가 아니라 몰지각한 시민회의 공동대표라고 하면 구성원 중에 한 사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또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명예교수가 되셨으니까 시간 많고 아무도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이런 데라도 넣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이런 분들이 다 보수 성향 교수라고 아마 기자는 알고 있나 보네요.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정책 실패로 초래된 총체적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섰다. 이분 혹시 박근혜 정권의 오만과 독선, 정책 실패로 초래된 총체적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섰다라는데 혹시 이 시국선언을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깡패들 팔뚝에 착하게 살자 문신 그거하고 비유를 하셨네요. 네,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그러면 이런 시국선언 하신 분들이 깡패와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이런 사람들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신경은 안 쓰는데 그래도 신경 쓰게 만들어야죠. 왜? 그것이 바로 이 사회에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문재인 정권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며 특검을 통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하지만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은 국민의 심판 대상이라고 주장을 했대요. 전날 조 후보자의 사퇴를 주장하는 현직 검사의 목소리가 처음 나온 데 이어 교수들까지 나서면서 조국 사퇴 여론이 전문가 집단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대한민국의 전문가는 이 대학교에서 퇴직한 명예교수, 또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한 사람이 전문가 집단으로 이제 포장이 되는 거네요. 전날 조 후보자와 서울대 82학번 동기이자 현직 검사인 임무영 서울고검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조 후보자의 의혹들 중 국지관급만 골라도 자녀의 입시 비리, 웅동학원 관련 토지 매매 대금 포탈, 사모펀드 등 3가지가 있다며 과거의 다른 후보자들이라면 그중 한 가지 정도의 의혹만으로라도 사퇴했을 것이라고 글을 올려 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는데, 검찰 내부망에 검사가 신문에 놓은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걸 올렸다라는 것은 이분도 진짜 이 수사할 사건이 참 없이 한가로이 지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고시생 학부모 시민단체들도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비리를 엄정 수사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시생 학부모 시민단체들이 조 후보자 딸의 입시 비리를 엄정 수사하라. 그래서 지금 검찰이 엄정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정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뭐 어째라 잘라라 이러면서 국민청원이 뭐 30만이 됐다, 60만이 됐다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걱정이 되네요. 그런데 어떤 고시생이냐 하면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사법시험을 존치를
위안 고시생모니까 사법시험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할 일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 후보자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다. 이들은 딸이 받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논란이 되니 정 교수가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반박 보도 자료를 내달라고 동양대 측에 압력을 가한 정황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런 증거인멸은 물론 동양대에 대한 협박죄, 강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는데 이런 고발에 잘 부합을 해서 동양대가 아닌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죄로 기소를 했대요.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사법시험 정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여러분, 여러분의 고발이 통했어요. 대한민국 사법제도에 대해서 제가 별 할 말은 없지만은 가장 웃기는 제도가 개나 소나 누구나 단체 이름으로 고발을 하게 만드는 이런 희한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거는, 이거는 이 조선시대에 역적이야 죽여! 라고 하는 것보다 더 험한 국가 권력의 남용 수준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래도 사법시험 전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이런 단체들이 국가 권력은 아니잖아요. 네, 국가 권력의 하수인이거나 특정한 세력의 앞잡이로서 마치 개인이 자기의 피해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회의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이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 부당하게 개입하고 또 압박을 가하는 아주 나쁜 제도인데, 이거를 사법 절차에서 그대로 두고 있다는 거, 이것만큼 무시무시한 인민재판보다 더 심한 이 법적인 조치가 있을까? 또는 이걸 법적인 조치라고 해야 되나요? 제도라고 하는 거. 진짜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이런 핑계를 대고 고발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도 서울중앙지검에 조 후보자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대요. 야, 진짜. 그래서 검찰의 힘을 빼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것처럼 이미 단체들이 특정한 사람의 이슈에 대해서 고발하게 되고 그거를 검찰이 나서가지고, 마치 검찰이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 의해서 이 조사를 하고 된 거를 얼마든지 조사를 하거나 기소를 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개나 소나 다 단체 이름으로 가면을 쓰고 특정한 사람들을 압박하는 이런 고발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검찰이 나서가지고 진짜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이 민주시민을 억압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마치 정의의 이름이라는 그럴듯한 말로 탄압하는 거, 제발 이거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 또 심지어는 학생들도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임명 철회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조 후보자는 기자간담회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주요한 의혹들에 대해 몰랐다,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아니 지금 뭔 소리야.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한 기본 차질이라고. 박근혜 시절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던 김기춘, 또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 다 저는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대 법대 나오신 분들의 기본 특기가 잘 모르고 생각이 안 나고 다 치매기가 있으신 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행동 조건인데 그거를 지금 무책임하다니. 서울대 지금 총학생회는 서울대 법대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옛날에 고시되고 고위공직자가 되기 위한 사람의 가장 1차적인 특성을 대해서 이렇게 무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네.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청년들의 열망은 공허한 애침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예, 공정한 사회를 바라지만은 실제로는 나에게 이익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속마음을 들켰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솔직했을 텐데, 선배들의 처세술을 잘 파악해야 성공하는데, 네, 겉으로는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잘 파악해요.
오늘은 설명이 빠르다고요. 네, 제가 너무 조국 교수 제자들은 왜 교수를 변호하지 않을까요? 네, 원래 이 서울대 학생들은 교수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교수를 공격하면서 본인이 커가는 것을 뿌듯하게 생각해요. 단지 그 교수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앞에 있을 때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이 서울대에서 살아남는 길입니다. 네. 이완용도 엘리트. 그렇죠. 그것이 대한민국의 엘리트의 생존 비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서울대 법대 출신, 특히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분들을 통해서 너무 잘 확인할 수 있는데, 그거를 서울대 총학생회에서는 그걸 너무 까발리게 되니까 쪽팔리잖아. 그래서 제발 빨리 임명이 되든지 아니면 사퇴해 주세요. 이런 의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총학생회에서는 장학제도나 입시제도에 존재하는 허점들은 반드시 보완돼야 된다. 내가 이미 다 들어왔으니까. 내가 받을 건 다 받았으니까. 불공정함을 용인하고 심지어 악용한 후 책임을 회피하며 모래스를 일관하는 자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나? 라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죠. 대한민국의 법원 불공정을 용인하고, 그리고 법을 잘 악용하고, 그리고 제도를 나의 이익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자만이 그런 자리에 가잖아요. 그거는 대한민국의 검사, 판사, 대한민국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조건인데 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시나요? 서울대 학생 여러분도 곧 그렇게 됩니다. 기대해 주세요. 네, 조 후보자의 제자인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들도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울대 총학은 제3차 조국 교수 스탑 서울대인 촛불 집회를 오는 9일 오후 6시 관악 캠퍼스 아크로 광장에서 열 예정이다. 네, 저 생각에는 오후 6시 전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재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9일 오후 6시 관악 캠퍼스 아크로 광장에서 열리는 조국 교수 스탑 촛불 집회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네요. 왜요?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대통령이 하고 나면 이 로스쿨 재학생들이 그거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로스쿨 학생들은 안 나오더라도 다른 자유한국 대학생들이 올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다 하셨나요? 애언하셨네요. 그러면 9일이 아니라 10일 날 임명하면 이 애언이 틀리는 건가요? 예, 9일이든 10일이든 11일을 넘지 않을 거다라는 정도로 그냥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그거 틀리면 어떡하냐고. 쪽팔리는 거죠 뭐. 그리고 이건 애언이 아니고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으로 빙의를 해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심지어는 법무부 장관 임명되고 나서 이 정경심 교수가 사문서 위조로 실형을 받지는 않을 거고 아마 벌금 정도를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거는 부인이 저지른 일이고 자식을 위해서 저지른 거 법무부 장관의 업무 수행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라는 담화문 정도를 발표하는 거로 끝내지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조국 후보가 검찰이 치사하게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벌금을 때리잖아요. 그래서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으로 넘어가죠. 그 재판은 또 기본적으로 미루가지고 법무부 장관 있는 동안까지 재판이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1심, 2심 해가 3심쯤 돼서 증거 불충분으로 그냥 없어질 수도 있고. 네, 너무 슬픈 이야기를 편안하게 하시네요. 저 마음도 아파요. 그렇다고 지금 이 방송 진짜 긴장되고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를 제가 너무 슬프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할 수는 없잖아. 진짜 코미디 아닌가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하는데 엄마가 딸한테 자기 있는 대학에 상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프린트해가지고 줬는데 그게 사문서 위조라고 걸리는 나라. 진짜 코미디거든요. 그 표창장에 점수를 줘가지고 입시에
그 카틀라인으로 또는 입시에 고려를 하는 그런 입시 제도를 만든 대학이 코미디지.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돼도 어차피 큰 차이는 없잖아요. 맞아요. 뭐 일본말로 민나 도루문가 모두 다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제가 이렇게 방송하면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들을 폄하하고 희화시키는 아주 악성 방송이다라는 소리를 듣겠지만은, 신기하게도 대한민국에서 고위공직자가 되시려고 하시는 분, 또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뭐 이 정도가 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세상이면 그만큼 대한민국이 진짜 원리와 원칙에 충실하고 또 공정 정의가 움직이는 나라라면, 그걸 많은 사람들은 진짜 쪽팔려서 스스로 그거에 대해서 이 사퇴를 하는 일이 벌어지겠지만은, 이거는 뭐 그렇게 안 하면 바보고 멍청한 놈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권력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그걸 더 떳떳하고 뻔뻔하게 해먹기 위해서 산다고 다 믿고 있는 나라에서, 남이 장관이 되고 권력을 잡을 때는 마치 본인이 정의의 사신이고 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다는 거를 마치 강요하는 듯이 내세우는, 그것이 가장 웃기는 상황이라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정한 누구의 불행한 상황을 제가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 결코 아니거든요.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아련함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통찰.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한 손 한 손 작은 약속이 모여 우리의 내일이 빛날 수 있게 한 손 한 손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나 후원했다옹. 아, 뿌듯해.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 황상민 박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으신가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로 문의 바랍니다.